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풍도 몰려온다고 하고요. 1년 중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람 마음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유가족들만큼은 아니겠으나 구원파 여러분들도 단지 구원파라는 이유만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쯤 마음의 비가 그치고 쨍하고 해뜰 날이 올까요?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팟캐스트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오늘도 세 분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교사로 다시 돌아온 이태종입니다. 임시 대변인은 어디 갔어요? 저 잘렸어요. 안 웃겨. 예, 참 또 제가 할 말이 많아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기독교 복음팀의 홍보 담당 조경입니다. 일단 이제 뭐 이태종 씨가 이제 대변인을 그만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구원파 대변인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종 씨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돌아간다. 뭐 이건 좀 두고 봐야죠. 아, 본인이 그만두신 겁니까? 그냥? 아무도 자른 사람 없으니까 본인이 한 거죠, 본인이. 아니요, 이거 조기용 대변인이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만. 자,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기독교 복음 침례 의료인회 회장 구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듣다 보니까 그 회장님도 본인이 하셨다고. 우리 구원파가 뭐로 셀프가 아니, 그건 좀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계속 질문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한 10년째 의료인회를 이제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데 앞에 회장님 하시는 분이 그냥 사표를 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회장이 없는 그 의료인회를 끌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 총무일부터 해서 회장일까지 뭐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뭐 회장 겸 총무 겸 뭐 다 혼자 하고 있네요. 예, 역시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그냥 가는 구원파네요. 저희 팟캐스트 방송 1회가 나갔는데 혹시 들어들 보셨습니까? 네, 아주 재밌던데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유, 재밌어요. 저는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구혜동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재미있더군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주변 이야기는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포함해서 팟캐스트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또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반응을 들었네요. 네, 정편에서 저희 팟캐스트 방송을 다뤘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좋죠. 네. 인터넷 팟캐스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요. 바로 낙곰수입니다. 구원파도 이걸 개설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미디어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왜곡한다며 방송을 직접 만든 겁니다. 광고 제대로 해주는데요, 광고를. 이 이후로 순위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네요. 근데 제게는 조금 이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왔는데 좀 비수처럼 꽂힌 반응이 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편에서 아버지로 구원파를 공격했는데 구원파도 똑같이 꼭 아들을 이렇게 내세워서 공격하면서 슬픈 가족사를 들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말들은 굉장히 가슴에 꽂힙니다. 그렇죠. 뭐 그때도 뭐 제가 방송에 나오는 것 자체를 이제 반대한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한호 씨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나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또 물론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 우리가 이제 그냥 다만 이렇게 듣고 있을 수만 없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건강한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염려가 좀 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제게 온 반응 중에 좀 재미있었던 게 구원파들은 다 암적인 존재, 눈빛이 다른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팟캐스트를 듣고 밝고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구원파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식구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댓글 중에 인터넷 기사가 나는데 구원파에서 팟캐스트를 개설했다 했더니 1번 댓글 대한민국에서 가장 뻔뻔한 커밍아웃 우리는 구원파다 이렇게 했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저는 이미 그 저기 아고라에 나는 구원파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었어요. 그런데 뭐 읽는 사람 수가 뭐 100명, 아. 뭐 어떤 것은 70명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커밍아웃을 했는데 뭐 이것이 커밍아웃이라면 또 뭐 커밍아웃이겠네요. 제가 듣기는 구혜동 선생님께서 이제 이 우리는 구원파에 대한 지적 재산권 지금 주장하시는 것 같고요. 내가 원조다. 아 그러네. 원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한우 씨가 얘기했던 KBS 최땡땡 기자 전화해보기로 이태종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화하셨나요? 아 물론 제가 누굽니까 했죠.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 기자님 맞죠?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사 쭉 옛날 것 이제 좀 검토하고 있는데, 이청 씨가 옛날 청해진 전 직원이라고 하면서 인터뷰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청 씨는 그 청해진에 근무한 게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변 분들 얘기나 이런 것들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뭐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아예 직원 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보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상황 자체가 대변인도 아시다시피 네. 기사가 좀 많이 나오던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네. 대변인도 아시다시피 그럼 좀 고려를 해주세요, 대변인. 뭐 여러 가지로. 기자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변에서 듣고 주워 듣고 이렇게 낼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도 이 기자님이 그 후로는 반성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 방송 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이제 기자들 만나기 전에는 오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 뽑아 쓰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밖에 분들이 구원파에 대한 오해하는 것만큼 저도 기자들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 이제 물론 여러 번 또 뒤통수를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긴 하더라도 일단은 객관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면 거기서 판단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소양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 정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면 그러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지난번 방송 저도 들어보니까 세 분은 각자 팟캐스트를 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도 좀 물어봐 주세요. 아, 그럼 넘어갈까요 그냥? 아 그래도 물었는데 민망하게? 우리 사회자님은 팟캐스트 왜 했어요? 그렇지. 얼떨결에 왔습니다는 이게 대답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구원파라고 하면 좀 전투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지금. 금손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전투적인 이미지 그리고 무겁고 진중하고 무섭고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구원파에는 저같이 이렇게 가볍고 밝은 놈도 있다.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구원파 내지 세월호 관련 이슈를 모아서 주간 브리핑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각자 한 건씩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구현우 선생님 먼저 오늘 좀 겪은 늦었죠? 일이 있었다고 오늘 제가 좀 하던데. 늦게 왔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집에서 서초 경찰서에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이며 뭐 서류며 휴대폰이며 애들 뭐 휴대폰까지 싹 이렇게 압수수색 당했고요. 왜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요? 이제 그 영장 자체는 이제 인천지검에서 발부를 한 거고 이제 집행은 집행을 서초경찰서에서 한 거고 실제로는 어제 저녁 한 10시쯤 들어왔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집에 없었는데 마침 이제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이제 운동 나가는 길 보니까 건장한 사람 6명이 집 앞에 이제 서 있는 걸 보고 혹시 우리 집에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서 영장 가져오셨느냐 그랬더니 영장 안 가져오셨다. 그리고
체포영장 체포를 하실 거냐 아니면 압수를 하실 거냐 그러니까 뭐 다 관련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어제 저녁에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보니까 집사람이 뭐 또 오세요 말은 안 한 것 같고 경찰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집에서 경찰에 갔을 때 네. 압수수색이십니까? 긴급 체포권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민 도면까지 물어봤어야지. 집사람이 상당히 그 마음이 많이 이렇게 연력이 예, 오실 줄 알았다고 그랬던 거 보니까 준비가 상당히 돼 있던 것 같고 뭐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지만 저희 집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이게 좀 한 곳으로 통일이 돼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를 지금 조사한 곳이 한 서너 곳이 되는데 뭐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시고 이미 소환도 됐었고 그런데 뭐 경기도 모처에 경찰서도 뭐 몇 명이 찾아오고 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반복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물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게 좀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니까 여기 경찰서 저기 경찰서 그렇습니다. 광역 수사대 네. 그것도 있고 이게 동네 경찰서. 어디서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번호표를 주십시오. 당신이 먼저입니다 하고. 진짜 저 어제 관할 경찰서 서초로 가서 그냥 자수를 처음부터 해버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죄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그냥 자진 출두. 그런가요? 하여튼 요새 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몰라가지고. 네. 아니, 나 오늘 그 윤 선생님하고 통화했다고 형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윤 선생님이 누구죠? 예, 그러면 여기서 윤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제 그 유병원 회장 주치의라고 알려진 윤모 선생님 은신처가 포착이 됐다 해가지고 이게 속보로 떴어요. 예. 네, 유병원 씨의 주치의로 알려진 윤도화 씨가 최근까지 경기도 안양에 은신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검찰은 고령이고 또 알러지를 앓고 있는 유병원 씨가 주치의인 윤 씨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선생님 잘 아시죠? 근데 잘 이게 알죠. 언론에는 예. 이게 주치의로 됐는데 예. 부인과로 알고 있는데 부인과가 주치의 할 수 있습니까? 유병원 회장. 그러게요. 참 이게 언론의 잘못인지 아니면 어디 이게 이 뉴스의 소스가 어디인지 참 궁금해요. 원래 이제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모 의원의 원장인 김모 씨와 그다음에 부인과를 맡고 있는 윤모 씨가 한 달째 행방이 묘연한데 아무래도 유병현 회장과 같이 이렇게 주치의로 도피 중에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뉴스에 곳곳에 나왔죠. 그러면서 병원이 폐업을 했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병원 경영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폐업하지는 않았죠. 그 토요일 날 저희들이 보통 1시까지 진료를 하는데 모 언론사에서 뭐 3시, 4시에 와가지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폐업했다. 전화도 한 번 안 그러면서 한 번도 폐업한 적이 없는데. 반복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 기자가 그 닫혀 있는 문을 열면서 안 열어지는 그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흘리는 거예요. 그거 재밌다. 예. 토요일 오후에 와서 예. 닫혀있네. 폐업했네. 예. 그래서 우리 그 김모 씨는 근무 잘하고 계세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게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절대 같이 동행 중에 안 있고요. 그다음에 윤모 씨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과를 맡습니다. 이런 의사가 73세 남자 노인이신데 어떻게 그 주치의로 주치의로 따라다니면서 이런 게 방송에 나오는지 참 이게 좀 정확하게 좀 한 번쯤이면 전화 한 번만 해줘도 아니면은 찾아오기만 해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책상에서 그렇게 기사를 쓴다는 게 참 병원에 그 전화번호도 있잖아요, 간판에. 있죠. 아니면은 좀 전화번호 전화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그 토요일 날 오후에 문을 닫으면 거기다 A4 용지에다 써놔야겠어요. 김모 씨, 윤모 씨 근무 잘하고 있음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본격적으로 참 여러 의사들을 포함해서 또 우리 저 구원파 패널 진행하는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저녁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이제 제가 없는 관계로 오늘 오전에 들어온 거고
그래서 어제 윤모 씨도 아마 이렇게 압수수색을 치르고 검찰 조사까지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봤더니 뭐 구속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국제신문이죠, 국제. 부산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분이 송모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좀 보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기사의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 의사가 구혜동이다. 이게 있어서 아니다. 나 이미 조사 받았다. 그게 알고 써라. 그게 억울하게 쓰셨던 거죠? 아니 내가 구원파로 살고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오명이지 않느냐. 나 이미 조사 받았고. 저는 윤다운 선생님 변명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제가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사를 쓰려면 정확하게 써주시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부산을 돌아다녀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다. 그 내용을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여튼 송 기자님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북 청원군에 구원파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라고 또 속보가 떴어요. 지난 주간에. MBN 6월 30일 뉴스. 경기도 안성에 이어서 충북 청원군에도 구원파 신도들이 집단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검경 수사팀은 유병헌 추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아파트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원군의 한 아파트입니다. 모두 30개 동 2,700세대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단지입니다. 청원군에 있습니까? 구원파 거주 단지가? 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2가정 산다는 것 같은데. 에이 설마 그거 갖다가 집단이라고 썼겠습니까? 그게 뭐 3,000여 가구, 2,700가구인가 된다고 하는데 2가정 사는 겁니까?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뭐 들으신 거 있습니까? 뭐 2가정은 너무 황당하고요. 그 이상 모여 사는 데는 그러면 집단 서식지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게 91년 때도 그랬어요.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를 그냥 기숙사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집단 거주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자님들이 좀 뭐 의도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단어 선택이라는 부분이 되게 위험한 건데 아마 근거는 근처 이 휴지통에서 물병이 나왔을 겁니다. 맞아요. 요즘 예. 딱 그 물 먹고 반드시 라벨을 떼세요. 아니 물병도 특이해요. 구원파 거는 엄청 예뻐요. 예뻐요? 디자인이 딱 눈에 띄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근거가 좀 아니 뭐 진짜 예쁘게 보여요. 것 같은데. 예쁘게 보여요. 예쁘게 보여요. 예. 의사 눈으로 봐도 아주 건강한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자님 구원파 맞아? 저는 중간 단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중간. 우리는 구원파다 했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요. 예. 지금 그 해군 비행기에서 촬영한 게 오늘 공개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세월호 밑에 굉장히 크게 이제 흠집 난 게 발견됐거든요. 폭이 5m, 길이가 한 10m 정도 자국이 발견돼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배의 침몰 원인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뉴스에 뜬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스크래치가 아니라 좀 상당 부분 깊게 패인. 뭐 이제 사진을 겁니까? 예, 사진을 봤는데 그 부분이 뭔가 확 이제 패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흠집이 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 보통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미국 연방교통조사국에서 조사를 하죠. 네. 근데 배가 사고 나면 어디서 조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보통? 해난 심판원으로 기억나는데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거기서 하죠. 이제 국가수처럼 뭔가 증거나 이런 것들이 감정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결과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검찰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바다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해난 심판원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주면 원래 그걸로 이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우리 그 뉴스에서 그 해양 심판원, 해난 심판원의 그 레포트를 기사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미리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럼 전문가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결론을 그쵸. 내려버린 거네요. 구원파가 전문가들 의견 들어가지고 발표하면 막 무시하는데 검찰은 전문가들 의견 무시하고 본인들이 결론을 이미 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보면은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 난 아시아나 항공 조사하는 과정을 보면 연방 조사국에서 조사를 해서 한 1, 2주 전에 결과 나왔죠. 조종사들 조종 미숙하고 기체 결함,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문제점. 참 이렇게 해서 다른 이야기가 못 나오게 항구령을 내리고 그러고 난 뒤에 한 1년 만에 결론을 내려서 이게 보험금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보면 이번에 세월호 사건은 어떤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전문가 의견이 아닌 것 같고 진짜 해양 심판원이 해난 심판원이 진짜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 레포트를 내고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기형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판단이나 성급한 이 발언을 다 중단시키고 결론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죠. 제가 사실은 좀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와버리면 제 생각에는 그 재판 결과는 그 사람들은 못 뒤집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조사 결과를 뒤집을 것 같은 생각이 의심이 들 정도로 재판까지 나왔으면 아마 정부에서는 조사 결과는 바꿀 수 있는 거지 재판은 못 바꿀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오히려 지금 걱정이 드는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인도 나오기 전에 재판 먼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왜 재판을 그렇게 이게 막 성급하게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제 여론몰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기 검찰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가 너무 진지해. 그렇게 무섭게 달라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의 가장 핫한 뉴스는 국정조사를 파행으로까지 몰고 가기도 한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혹시 그 통화 내용 들어본 거 있습니까? 네,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어땠습니까? 좀 제가 아까 잠깐 전에 얘기 드렸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를테면 그 구조자 명수 보고한 다음에 구조자 명수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큰일 났네. VIP에게 보고 다 드렸는데. 그 큰일 났네가 못 구해서 큰일 났네가 아니라 그죠. 보고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왜 바뀌었니? 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재판 결과 나왔는데 원인 결과 다르게 나와요. 그럼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냥 녹취록에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원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돌발 상황에 나왔다는 얘기는 저도 좀 충격적인 내용이 9시 54분이면 가장 구조하기 좋은 골든타임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때 보고가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정확하게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해경이 대답한 겁니다. 네, 그렇죠. 지켜보는 단계면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그건 나도 몰라요. 내가 안 했으니까. 근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지켜보는 단계라면 왜 지켜보냐 이거 그때 구해야지. 가장 골든 타임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국민들도 막 억장이 무너지고 이제 유가족들은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때만 잘했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저도 엄청 그런 게 좀 답답합니다, 실제로. 또 하나 지금 보면서 답답했던 게 물론 유가족들이 더 진짜 분통이 터지셨을 것 같은데 국정조사 아닙니까? 그럼 진짜 말이 조금씩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물론 잘잘못을 가리는 부분은 그 자리에 좀 하셔야 되는 건 맞다고 보지만 그것 때문에 5시간이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국회에서 밝히지 못하면 누구도 못 밝히는데 저희가 민간인적으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정부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되는 건데도 제가 유가족 입장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도 답답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유가족이라면 더하죠. 대한민국은 참 구조보다 보고가 더 중요한 그리고 의전이 더 중요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그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누군가 한마디 왜 못 잡습니까 하면 이제 군인까지 동원해서 이게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원인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 다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아는 웬만한 구원파 교인들을 보니까 다 형사들이 따라다녀요. 어디 가면 어디 있냐고 전화 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광역수대, 뭐 충북 어디, 그다음에 지역별로 다 분담을 해가지고 사람을 막 하더라고요. 사람이 모자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형사 수사하는 사람들이. 이러다 보면 진짜 강도나 뭐 다른 그 강력범죄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요. 구원파 쫓다가 강력범들을 많이 잡았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못 들으셨어요? 네. 지금 이 굼선 앞에 3080 도로가 있는데 지금 수배자들한테는 그 도로 피하라고 지금 소문이 돌았답니다. 잘못 재수없다가 그냥 딱 했는데 걸려버리는 사람이 꽤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게 좋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나빠야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좀 답답한 거는 지금 이 정부가 아까 지금 뭐 국정조사 하는 그 모양새, 세월호 구조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 조사하는 것도 똑같이 드러나요. 지금 뭐 구혜동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한 군데에서 조사하면 그게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한 군데 조사한 거를 막 3군데, 4군데서 똑같이 또 물어보고. 이게 왜 그런가 좀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1계급 특진에 포상금 이게 엄청 세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잡으려고 정보를 공유를 안 한대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제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막 찾아오고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 협조 체제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구원파 입에서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저도 얘기하다 좀 약간 우리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도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만 받았으면 그쵸. 좋겠어요.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선생님은 꼭 번호표를 발급하십시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구원파 신도 중에 구속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몇 명쯤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이건 이제 뭐 대변인 하다 보니까 뭐 체포되면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막 일일이 정리하다가 포기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친한 기자님이 대신 정리를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명단에는 52명이 여태까지 체포가 52명이요? 됐었어요. 네. 52명이 체포됐다고요? 네.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감옥 안에서. 모이면은 우리가 뭐 꼭 기도하고 찬송 불러야 예배를 합니까? 모이면은 눈빛으로 교제. 아니 거기서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감옥 안에서. 검찰들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거기 선교사도 한두 명 들어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태국 선교사 지금 거기 가 계시죠. 참. 그 중에 이제 구속되신 분이 21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풀려났는데 혐의가 뭐냐면 범인 도피, 그 다음에 배임, 횡령, 딱 요 세 가지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 기자님이 정리해 놓은 건데 뭐 여기 누구는 그 혐의 및 기타에다가 매실농장 매실농장 갔다 온 게 이제 죄라서 이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매실한 사건으로. 네. 매실로만? 그래서 대변인이 바뀌었군요. 뭐 이번에 조계용 대변인으로 다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대변인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정리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태종 대변인과 제 나이 차가 10살 정도가 납니다. 저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요? 비주얼입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본인 자랑하는 거구나. 정말 이태종 대변인 주일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본인 판단이시고요. 열심히 잘하시면 돼요. 지금 언론이 구원파 팟캐스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세월호 국정조사 진상규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지 근데? 광고인가? 이걸 내가 뭐야? 이거 너무 치고 들어왔어. 도저히 정리가 안 돼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갑니다. 바로 따라오세요.